찬바람이 불면 문틈을 막고 옷깃을 여미듯 마음에도 시린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애써 뿌린 씨앗들은 소식이 없어 밤새 뒤척이기도 합니다. 왜 내게는 꽃피는 봄이 오지 않을까?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함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곤 합니다. 하지만 창밖에 저 겨울 나무를 보십시오. 앙상해 보이지만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봄을 재촉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그저 차가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다가올 봄을 위해 묵묵히 수액을 모으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멈춰 있는 듯 하나 그 안에서는 치열한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에는 저마다의 시계가 있고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고 열매 맺는 시기가 다르듯 우리네 인생 또한 늦은 것이 아니라 단지 나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억지로 꽃망울을 벌린다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입고 시들어 버릴 뿐입니다. 흐르는 물을 막아서면 썩게 되고 익지 않은 열매를 따면 떨궈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한 번도 서두르는 법이 없으나 빠뜨리는 법도 없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밀물이 오고 썰물이 가는 것, 그 거대한 우주의 숨결 속에 내 인생을 가만히 띄워 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시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눈을 감고 편안하게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때, 당신의 계절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장 손에 쥐어지는 결과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당장 싹이 트지 않으면 실패했다며 땅을 파헤치려 듭니다. 하지만 흙 속에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듯 고요하고 때로는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씨앗은 생애 가장 치열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을 깨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차가운 흙의 기운을 견디며 뿌리 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둡고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뿌리 내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 사실은 당신의 내면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겨울을 나지 않은 나무는 나이테가 흐리고 무르지만 혹독한 추위를 견딘 나무는 단단하고 선명한 나이테를 가집니다. 지금의 정체와 답답함은 당신 인생에 선명한 나이테를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숲을 거닐던 한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린 누에 고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고치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나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나비는 몇 시간 동안이나 몸을 비틀며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썼지만 몸은 반도 나오지 못한 채 꽉 끼어 있어 보였습니다. 지켜보던 사람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고, 저 작은 것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쉽게 나올 텐데. 그는 측은한 마음에 주머니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 나비가 나오기 쉽도록 고치의 구멍을 조금 잘라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비는 아주 쉽고 미끄러지듯 밖으로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으로 나온 나비의 몸통은 퉁퉁 부어 있었고 날개는 쭈글쭈글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날개가 펴지고 예쁘게 날아오르겠지.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날개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나비는 결국 평생 날개를 질질 끌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다가 단 한 번도 하늘을 날아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나비가 그 좁은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그 힘겨운 시간 동안 몸통에 있던 영양분이 날개 끝까지 공급되어 날개가 단단하고 팽팽해진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입니다. 고치라는 감옥, 그리고 그곳을 빠져나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은 나비에게 고통이 아니라 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필수적인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억지로 문을 열어준 성급한 자비가 도리어 나비의 날개를 꺾어버린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답답한 정책이, 꽉 막힌 듯한 현실이 어쩌면 저 누에고치 속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자식이 빨리 자리를 잡지 못한다고 내가 나서서 억지로 껍질을 까주려 하지 마십시오. 그 답답한 시간을 온몸으로 견뎌내야 비로소 홀로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겪는 지금의 시련은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높이 날게 하기 위한 하늘의 배려일지도 모릅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잔뜩 웅크려야 합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활시위를 뒤로 팽팽하게 당겨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전진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더 큰 전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멈춰 계십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쉬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준 충전의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을 넣을 때는 시동을 끄고 멈춰야 합니다. 계속 달리기만 했다면 고장이 났을 당신을 위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연료를 채우라고 마련해 준 귀한 쉼표입니다. 이 시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잘 먹고, 잘 자고, 편안하게 숨 쉬십시오. 땅 속의 씨앗처럼 조용히 에너지를 모으십시오. 때가 되면 당신이 원하지 않아도 껍질은 터지고 싹은 돋아납니다. 그 생명력을 믿으십시오. 뉴욕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이 다르듯 사람마다 인생의 시간대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성공하여 일찍 꽃을 피우지만 일찍 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대,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옆 사람이 먼저 갔다고 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살고 있고 당신은 당신의 시간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는 꽃은 없다 했습니다. 국화는 봄에 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다 보내고 찬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그 그윽한 향기를 피워냅니다. 봄꽃들이 다 지고 난 뒤 세상을 홀로 향기롭게 할 그 귀한 꽃이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소식이 없는 씨앗을 탓하지 말고 따뜻한 햇살 한 줌, 물 한 모금을 더 주십시오. 그래, 너는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구나. 너의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것을 나는 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계절은 오직 당신만을 위해 준비된 가장 완벽한 때에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을 만납니다. 성공의 문, 행복의 문, 혹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문. 그 문이 활짝 열려 나를 반겨주면 좋으련만 야속하게도 굳게 닫혀 꿈쩍도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바심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열리는 거야? 저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원망하는 마음으로 문고리를 잡고 흔들고 발로 차보고 억지로 틈을 벌려보려 애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닫힌 문을 억지로 열려 하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매서운 찬바람뿐입니다. 안에서 걸어 잠근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열면 상처만 남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기회의 문을 억지로 열면 시련만 닥쳐옵니다. 열리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문이 아니거나 아직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다는 하늘의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 채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운명을 비틀어 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먼 옛날 강 건너 마을에 큰 장이 선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길을 떠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야겠다는 욕심에 밤새 짐을 꾸려 새벽같이 나루터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야속하게도 마지막 배는 이미 밧줄을 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사공, 뱃머리를 돌리시오. 내가 돈을 2배, 아니 3배를 주겠소. 하지만 강물 소리에 묻혀 사공은 듣지 못했고 배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상인은 분하고 억울해서 땅을 치며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배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강가에 주저앉아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주를 퍼붓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어진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강 건너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에 그가 타려던 배가 뒤집혀 침몰하고 만 것입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져 큰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상인이 억지로 배를 세워 탔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가 배를 놓친 것은 불운이 아니라 그를 살리기 위한 하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계약이 깨진 것,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간 것, 자식이 내 뜻대로 대학에 가지 못한 것.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습니까?
그때 그 일이 안 된 덕분에 더 좋은 인연을 만났고, 그때 그 길로 가지 않은 덕분에 화를 면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닫힌 문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그 문이 열리지 않은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큰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억지를 부릴 때가 많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려 하고 이미 멀어진 인연을 붙잡으려 매달립니다. 하지만 손에 쥔 모래를 꽉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듯 사람의 마음도 잡으려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납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이 순리이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람이 오고 가는 것 또한 자연의 거대한 흐름 속에 있는 일입니다. 올 사람은 내가 문을 닫아 걸어도 담을 넘어 들어오고, 갈 사람은 내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도 뿌리치고 떠납니다. 그것을 내 힘으로 어찌해 보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집착이고 괴로움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막아서면 물은 썩거나 넘쳐서 둑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물기를 터주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 생명을 키웁니다. 당신의 인연도 그냥 흐르게 두십시오. 떠나는 자에게는 그동안 고마웠다, 잘 가라 하고 손 흔들어주고, 다가오는 자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하고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순리대로 사는 사람의 여유롭고 품격 있는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착, 즉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안간힘을 쓰며 쥐고 있던 문고리를 이제 그만 놓으십시오. 문을 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문을 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때가 되면 벽이 무너져 문 자체가 필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이라는 거친 파도 위에서 편안하게 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잠시 마음의 방 한구석에 밀어두십시오.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하늘이 알아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문을 열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맡겨버리십시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을 때 비로소 찬바람은 멈추고 당신의 방 안에 따뜻한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처마 밑에 매달린 감들이 붉게 물들어갑니다. 우리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홍시를 좋아하지만 그 홍시도 처음부터 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매달려 있을 때는 돌처럼 딱딱하고 혀끝을 대기만 해도 인상이 찌푸려질 만큼 떫은 맛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떫은 맛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독이자 아직 세상과 어우러지지 못한 설익은 젊음의 맛이기도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저 감나무와 같습니다. 혈기왕성했던 젊은 날에 우리는 얼마나 딱딱하고 떫었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을 피우고 타인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해 날카롭게 쏘아붙이곤 했습니다. 부딪히고 깨지며 상처를 주고받았던 그 시절은 마치 덜 익은 땡감처럼 뻣뻣하고 독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단단함이 있었기에 비바람을 견디고
가지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단했던 땡감이 부드러운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가운 햇살만이 아니라 살을 에는 찬바람과 하얗게 내려앉는 서리입니다. 차가운 서리를 맞고 밤낮의 기온차를 견뎌내는 동안 감 속의 떫은 성분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단맛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껍질은 얇아지고 속살은 물러지며 마침내 툭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한 홍시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시련과 고통들이 바로 저 서리와 같았습니다.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육체의 병마라는 차가운 서리를 맞으며 우리는 밤새 남모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련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모진 시간들이 나의 모난 곳을 깎아내고 뻣뻣했던 자존심을 녹여내어 나를 이토록 부드럽고 넉넉한 사람으로 익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상처가 없었다면 깊이도 없었을 것이며 아픔이 없었다면 타인의 슬픔을 헤아리는 자비심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서러워하며 젊음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고 느려진 걸음걸이를 한탄합니다. 하지만 늙음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과정입니다. 풋사과의 싱그러움도 아름답지만 늦가을 붉게 익은 사과의 그윽한 향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젊음이 속도라면 노년은 깊이이고 젊음이 투쟁이라면 노년은 포용입니다. 지금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초라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온갖 풍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떫은 맛을 다 비워내고 이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편안한 맛을 내게 된 홍시와 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주름은 세월이 빚어낸 훈장이며 당신의 굽은 등은 삶의 무게를 지탱해 온 위대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게 품어줄 수 있고 어떤 일이 닥쳐도 허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여유가 당신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맛있는 감은 가장 늦게까지 가지 끝에 매달려 서리를 맞은 감입니다. 인생의 진짜 맛은 60이 넘고 70이 넘어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떫은 맛이 사라진 자리에 지혜의 단맛이 가득 차오른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진정한 수확기이자 전성기입니다. 홍시가 떨어질 때를 두려워하지 않듯 무르익은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주변을 달콤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인자한 미소 한 번을 건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긴 세월을 인내하며 만들어낸 당신만의 귀한 향기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제 시간을 견뎌낸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게 익었습니다. 봄날 화려하게 피어났던 꽃들이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아쉬워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영원히 피어 있을 줄 알았던 꽃이 지고 영원히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마음에는 찬바람이 불고 깊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해집니다. 붙잡고 싶고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안간힘을 써보지만 떨어지는 꽃잎을 다시 가지에 붙일 수 없듯 떠나는 인연과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꽃이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져야만 나무는 혹독한 겨울을 버틸 힘을 얻습니다. 만약 꽃이 지기 싫다고 끝까지 가지에 매달려 있다면 그 나무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라버릴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비움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고 쥐는 법만 배우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넓히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우는 시기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을 활짝 펴면 그 빈 손바닥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고 시원한 바람이 머물다 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도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다 자란 새가 둥지를 떠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독립이며 부모가 해야 할 마지막 사랑은 그들이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기꺼이 빈 둥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비워낸 그 공간만큼 자식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날개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빈 둥지는 쓸쓸함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을 키워낸 위대한 과업의 훈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건강했던 육체와의 이별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되듯 모습만 바뀔 뿐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떠난 이들은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흙으로, 바람으로, 별빛으로 돌아가 당신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육체의 옷을 벗었을 뿐 그들의 사랑과 기억은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해는 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과 이별 또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으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는 노을이 저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다가올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빛을 남김없이 태우며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저 노을처럼 주어진 시간을 후회 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살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 너머의 세상으로 건너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이제 억지로 붙잡으려던 손에 힘을 빼십시오. 가야 할 것은 가게 두고 와야 할 것은 오게 두십시오. 집착을 버린 자리는 텅 빈 공허가 아니라 무한한 자유와 평화로 채워집니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흘러가듯 그렇게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낙화는 추락이 아닙니다. 땅으로 돌아가 거름이 되고 다시 뿌리로 스며들어 다음 해 더 찬란한 꽃을 피우기 위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비움 또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우고 집착을 비우고 나라는 아짐마저 비워낸 그 맑고 투명한 자리에 우주의 지혜와 복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지는 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겨울 나무가 봄을 서두르지 않듯 우리는 오늘 기다림의 미학을 배웠습니다. 억지로 문을 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열린다는 순리를 알았고 떫은 맛을 견뎌내야 달콤한 홍시가 된다는 성숙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쥐고 있던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비움의 지혜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긴 이야기 끝에 당신의 마음속에 박혀있던 조급함이라는 돌덩이가 조금은 작아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 시계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가장 완벽한 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시련조차도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이 마련한 필연적인 계절임을 믿으십시오. 지나온 모든 순간이 당신에게는 꼭 필요한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의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이 선한 인연의 끈을 단단히 묶어 주십시오. 당신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 모여 어두운 길을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외로울 때 언제든 이곳으로 돌아오십시오. 늘 이 자리에서 흐르는 강물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흐르는 시간 위에 몸을 맡기십시오. 억지로 노를 젓지 않아도 물결은 당신을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홍시처럼 달콤하게 무르익기를. 당신의 비워진 마음 그릇에 우주의 축복이 가득 차기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한 우주입니다. 몸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하십시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